예,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쪽으로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인지, 이런 주제로 시작할 건데요.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예,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각자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부터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줄여서 에트리라고 많이 하죠. 거기서 책임연구원으로 있고요. 과학기술 연구개발계에 종사하고 있긴 한데 또 지역 대전에 있으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참여연구센터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이제 2004년에 설립돼서 한 16년 정도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추구해 왔는데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리빙랩이나 사회문제 해결 R&D 이런 영역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좀 사회적으로 많이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잘 알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대전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 단체들하고 이제 계속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협력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오늘 이런 자리 통해 가지고 성지현 박사님이 또 이상한 기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는데 또 재미있는 논의들, 그 생산적인 논의들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형균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광주 광산갑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의 평소의 소신 자체가 지역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어떤 국가 공동체의 좀 또 다른 모델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들을 좀 촘촘히 입법과 정책으로 보좌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상당히 낯선 환경과 또 새로운 틀거리 안에서 좀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성진 박사님께 더불어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엄승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공간에 송 박사님께서 같이 좀 공간 쓴다고 하셔가지고 쉽게 수락을 했는데 굉장히 엄숙한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네, 사람은 가볍습니다. 네, 재미는 별로 없지만, 저는 지금 충북 시민재단 충북 사회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충북 시민재단은 지역재단입니다. 지역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그런 인적 물적 기반을 좀 조성해서 우리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재단인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풀어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또 사회 문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이제 전국의 여러 지역들과 함께 주민이 좀 주도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지원하는 그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전국에 구축하고 확산하는 일도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학기술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간단히 한번 듣고 싶네요. 우리 어떤 생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갈등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 다극화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서로 간의 어떤 인식의 이 공동체적인 인식,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좀 부족해지는 그런 양상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위키드 프로그램, 고약한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고약하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의 영역의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대로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또 동떨어진 영역에서 이제 산업과 이제 경제 영역만 이제 이렇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 문제 해결 이런 영역,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이런 쪽으로 이제 다가서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제가 출연료 현장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같이 개선 방향들을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 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찾아간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근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과 과학기술과 관련된 일들을 좀 이렇게 조감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등장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전환되어 버린 것도 상당히 많고요. 이 전환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다. 이미 전환되어 버린 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이것들을 메워갈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전환되어질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이제 좀 중요한 시기가 왔고, 이 전환이라고 하는 화두를 어떻게 접목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부족한 어떤 새로운 가치 또는 우리 사회에 앞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전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가치 등을 어떻게 이 과정상에서 만들 것이고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구현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좀 엄중한 시기이다라고 이제 뭐 굳이 표현하면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뷰 포인트, 이른바 시각과 다양한 감각들을 좀 조감해보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책 자담회 통해서도 그렇고 공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모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전까지 이제 우리 과학기술이 주로 이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등을 이끌어오고 또 여러 삶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시대는 이제 크게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서 나아가야 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전까지는 이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왔으면 이제 정말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가야 되는 사회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좀 경제성과 효율성이 좀 굉장히 중요시 됐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국은 그런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편적인 보다 나은 삶, 그 행복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그 가치들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과학기술 자체가 이제 새로운 전환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막 복잡해졌거든요. 이제 막 단편적인 솔루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막 복잡한 상황인데, 이게 복잡해졌다는 거의 의미는 현장에 밀착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서 더욱더 현장 가까이 다가가서 실제 사용자, 수혜자, 고객들, 소비자인 이 겪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걸 통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궁극적인 가치 실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동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또한 과학기술 분야는 이제 그 기술과 관련되거나 이런 전문 영역이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인이나 과학자 등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빠르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하나의 또 뭐 프로세스로 만들어내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짚고 가야 될 이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제 생활 현장에 밀착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 내용들을 과학기술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할 것인지, 이제 지금 정말 이제 그런 좀 약간 굉장히 좀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 2013년부터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형 R&D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개념 같은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규모화되고 좀 커지고 좀 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별도의 운영 체계와 뭐 여러 예산 체계 등 이런 걸 좀 가지고 힘있게 좀 나아가져야 우리 사회가 조금 좀 더 지속하는 발전한 사회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사회적 가치를 네.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왔던 그 목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부분이 한 축으로 올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주체들을 새롭게 뭐 오픈을 하든 아니면은 참여를 하든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한 축으로 와야 될 거고, 실제로 진행되는 그 과정마저도 지금은 새롭게 바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왜 받게 되는지 진단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사회적 가치에서의 중요한 영역 부분을 한 꼭지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른바 전환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 영역과 목표 내지는 주체 이런 과정의 변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 가지 눈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 새 눈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벌레의 눈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탁 박혀서 현장에 밀착한 그 시선으로 보여지는 그 눈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물고기의 눈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어내는 이 눈이 저희에게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사실상 저희가 보는 영역과 포인트가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새 눈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을 비롯한 기본적으로 국정과제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 어떤 조감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혁신 R&D가 있고 또 행안부의 경우에는 지역문제 해결 사회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기재부에는 또 협동조합인 게 있고요. 또 문화부에는 바우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또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기부나눔 봉사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기재부가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의 측면도 있고요. 또 행안부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나 혹은 기타 다양한 어떤 기초단체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또 모든 전 부처, 청해, 산하기관들은 특히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사회적 가치 활동들을 민간 영역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현장과 조감하는 상황들을 보면 핵심은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영역이 핵심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을 기반으로 한 집단지성의 어떤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영역을 넘나드는 개방협력의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플랫폼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이제 하나의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뭐 기존의 기술 개발해왔던 방식들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제 접근하고 있는 방식도 현재 중심적인 관점에 있어요, 계속.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하는 방식이 이제 관점이고, 그럼 보통 우리가 뭐 탄소 저감이라든지 다른 어떤 세계적인 목표들을 정하고 할 때 BAU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지금처럼 이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갈 건가. 근데 이제 뭐 김영균 보좌관님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환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재설계하고 재구성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서도 그렇고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방식에 익숙한 채로 이제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회적 환경적으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어떤 현상들을 야기하고 어떤 모순들을 더 심화시킬지, 어떤 변화가 발생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으니까 내 걸어가는 길 아래에 벽돌 하나 더 놓는 작업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우리 기후위기라든지 감염병, 지금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졌을 때 우리가 이 방식으로 왔던 길이 이제 와서 틀렸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새의 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어떤 기술 개발 방향, 기술 설계 방향 측면에서 사실 사전적으로 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영역들이 되게 부족한 채로 모든 이제 국가 R&D라고 하는 것들이 당해년도 올해 내년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과제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사업들을 쌓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 해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는 나가지 못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과학기술 문제를 얘기하면서, 과학기술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비판해왔던 것들이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죠. 이전에는 경제성장만 하면 됐기 때문에 성과 충분히 나오던 시절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예요. 과학기술만 가지고 산업으로 성장이 나올 게 아니라, 그럼 과학기술이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혁신시킬 것인가, 결국은 그게 기술이 필요한 이유였는데 어느 순간
기술을 잘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냥 혁신으로 돼버리고 포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의 혁신이 어떤 가치 지향을 가지고 무엇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다시 정립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현재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문제는 사회 문제 해결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우리 혁신 R&D 얘기하고 기술 벤처 이런 창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벤처 생태계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도 보면은 기술과 활용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낼 수 있는 그런 힘들과 연결고리 네트워크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회문제 해결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지만 실제로 산업, 경제, 국가 혁신 전체 틀에서 같이 바라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같이 어떤 과학기술의 역할, 진짜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바라보면서 그 설계를 같이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세 분을 모셨을 때 저희 설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출연연에 계시고 또 대전에 계시면서 실제 현장에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그 보좌관님께서는 국회에 계시면서 여의도 사무국, 사회혁신 사무국의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엄승용 센터장님께서는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네. 과학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그렇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과학기술을 이 사회혁신의 축으로 좀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 포인트와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부분하고 지금 결합이 돼 있는데 그 포인트를 한번 좀 얘기해 주셔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일단 뭐 그 앞서 말씀에 약간 이어서 좀 이 질문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 김영균 이제 보좌관께서 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회혁신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시선의 일단 첫 번째 시선의 전환 그리고 관점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혁신의 본질은 본질의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시선과 관점을 새롭게 사회혁신을 한다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하는 건데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제 방법의 새로운 방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새로운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주체들의 영역과 분야를 넘어서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가는 건데 과학기술이 이제 앞으로 전환해 가야 될 시점에 있어서도 그동안 이제 연구자 중심이었거나 혹은 이제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실제로 현장의 필요와 맞닿는 그 내용들을 위해서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의 필요들이 직접 기획부터 평가 그리고 그 환류되기까지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건지 그리고 이런 그 자율에 기반한 독립적 운영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제도적 뒷받침은 또 뭐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 과학기술이 아까 혁신의 본질의 혁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선의 관점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결국은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눈은 일종 심한이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기준 그런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될 지향에 대한 방향, 비전 이걸 어떤 사회상으로 그릴 건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지 이제 여기에 역할들이 조금씩 차이가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같이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요즘에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과학기술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에 기술의 탁월성, 수월성을 한 축으로 가져갔다면 또 한 축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가 양다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의 다리를 만들면서 기술의 그리고 과학기술의 어떤 공공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한 축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했고 그 한 축에서 저희들은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국민생활 연구라는 거를 한 축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왔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도 하고 있고 국민생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포인트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 부장관님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조금 해주셔요. 실제로 검토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일단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 R&D 점검의 결과 이런 차원보다는요.
그러니까 처음 이 사회 문제 해결 R&D라고 하는 걸 접했을 때 이런 느낌과 안에 좀 들여다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좀 보면 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R&D가 있다니 어마무시하네. 정말 어느 사회에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개도국에 적정 기술을 내보낸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난제와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좀 새로웠고, 법을 뒤져보니까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 16조 6항에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사회적 현안 및 범죄구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20년 기준은 약 한 1조 4천억 정도 예산이 투하되고 범부처의 R&D 과제들을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특히 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진단 키트랄지 혹은 엠번방 사태가 촉발됐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문제에 드러나 그 사회적 문제 등을 좀 대응해 가는 문제랄지, 또 재해 재난과 관련된 문제 등을 대응하는 문제랄지, 국민의 안전과 또 삶의 질을 위해서 다양한 장르에서 일단 시도는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잘된 점들은 되게 또 잘 부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갈증나고 부족한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선 15가지 키워드로 제가 한번 이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것들은 미래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보면은 결국 지속 가능하고 전환하고 이거 과정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회 문제 해결의 R&D가. 근데 이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게 다 과학기술에 기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하고 또 불안전하고 불균형의 실태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면에서도 국민들께서 체감을 하셨을 때 여전히 불신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불안한 요소는 어떤 것들인지, 또 정책 비중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편중돼 있고 어떤 것들이 과다하고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순위와 비중과 시급성 측면에서는 어떠한지, 또 국민들의 니즈나 눈높이나 속도의 면에서 이것들을 걸맞게 대응하고 있는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는데, 대체로 지금 상태를 딱 단면화해 보면 사회문제 해결 R&D를 위해서 좀 앞으로 가야 하니 그간에 해왔던 사회문제 해결과 가까운 과제들을 한번 모아내보자. 요 정도 단계까지는 많이 노력을 좀 해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본연의 영역과 목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력해가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흐름을 좀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최근 8월에 과기부에서 과학 기술 미래 비전 2045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R&D가 좀 굵직한 이슈로 잡혀져 있고, 또 성과 평가 체계도 사회문제 해결 R&D를 했을 때 공공 R&D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 체계를 좀 바꿔서 현장의 신호를 좀 재편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것,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방향성은 바람직하게 잘 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문제 해결 R&D 자체를 내실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는 그 반열을 좀 넘어선 사회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제 국가 R&D의 새로운 흐름을 어떻게 자리매김해 갈 거냐,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이 현재 그 사회문제 해결 R&D 자체에 좀 직면한 과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졌고요. 저희 의원님께서도 이 지점들을 좀 깊이 살피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뭐 사회문제 해결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지향을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은 사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에서 잘 정리되어 있긴 하죠.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그 속에서 좀 더 실질적인 해결 과제들을 이제 도출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사회문제 해결형 R&D 이런 종류의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을 바라보면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들을 ICT 플랫폼 위에 올려놓는 이 사업들의 비중이 되게 커요. 실제로 다부처 사업이라든지 연구재단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보면 ICT 플랫폼에 옮겨놓는 이제 그런 작업들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물론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CT 플랫폼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 솔루션들을 확대시킬 수 있거든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여전히 상상력,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거에 대한 상상력을 상당히 많이 제약받고 있다. 다른 방식의 해결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여전히 잘 나오지 못하는 거죠. 뭐 이제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성남 고령친화 체험관이라든지 성대골 마을 태양광이라든지 ICT 방식이 아니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솔루션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걸 여전히 R&D, 연구기관, 출연연 이런 연구기관들은 그걸 어떻게 우리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 고민들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뭐 출연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중대형 과제를 해야 되는데 리빙랩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없는 거고 출연연 내에서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사업 아니냐. 그거 있는 기술 요소 모아가지고 그냥 서비스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출연 연구기관이 큰 사업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 이런 논의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융합 종류의 사업들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성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출연연이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발견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제 그런 데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김영현 보좌관님이 이제 지난번 조사하면서 에트리 사례가 이런 거 있다는데 어떠냐 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사례들이 사실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회문제 해결 관점에서 제대로 우리가 걸러내고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민생 R&D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스템 R&D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례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에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환경 에너지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대전 지역 내에서도 그런 사업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쪽에 더 시선이 많이 가기도 하는데 에트리 내에서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위에서 보면 태양광 시설들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이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에너지 분권 이런 것들, 지역 분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고 보급할 것인가 에너지 그리드 차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전력 중계 시스템 그런 것들을 위한 플랫폼 개발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지역 에너지가 이제 남아 도는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해야 되는 문제, 그것들을 같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그건 개개인들이 가정에서 노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시스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 자체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영역에서는 출연연 큰 거대 R&D 시스템들이 사실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해내는 과제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큰 출연연 기관들도 대학이나 이제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작은 과제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출연연이나 이제 국립 연구기관들도 이제 성과를 내고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이제 여전히 찾지 못해왔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연결하면서 실제로 R&D 사업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 시스템의 전환 그런 것들을 돕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더 발굴하고 그것들을 장려하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